저희가 변화라고 한다면 정말 거창한 브랜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뭐 테슬라라던가 뭐 애플이라던가 정말 거창한 브랜드만이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거창한 브랜드들만이 아닌 다른 브랜드들도 말하자면 작은 브랜드들도 변화라는 것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그 브랜드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들인가? 아마 여성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가복. 요가복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뭐 짐에서 체육관에서 입는 것이 요가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런 거리에서도 요가복을 입고 다니시고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었던 것은 룰루레몬이라던가 우리나라의 안다르라던가 이런 브랜드들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이끌어낸 것이고요. 또 하나 잘 아시는 브랜드의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책입니다. 너무 뻔한 공책이고요. 뭐 공책이 뭐가 그렇게 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다른 차원의 공책을 만들어낸 브랜드들이 있죠. 그 브랜드가 바로 몰스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몰스킨. 이 몰스킨은 나는 공책이 아니다. 나는 비어있는 공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러분들의 아직 쓰지 않은 소설을, 비어있는 소설을 쓰게 하는 비어있는 소설책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소설을 쓰게 하는 비어있는 소설책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책에 대한 새로운 노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던 브랜드이고요. 아주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지금까지 안경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뻔한 브랜드들, 뻔한 제품들이었었습니다. 뭐 아주 럭셔리 브랜드를 제외한다면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분들이 몇 개 권해주시고 여기서 하나 그냥 골라 쓰는 그런 거였었는데 외국의 와비파커라던가 우리나라의 젠틀몬스터 이런 브랜드들로 인해서 안경이 정말 이렇게 핫하고 안경이 이렇게 힙하고 안경이 이렇게 정말 트렌디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는 젠틀몬스터 쇼룸을 가면은 안경이 일침이 없고요. 정말 우리 이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가 보여주고 싶은 문화, 그것을 예술로서 표현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성공한 브랜드들이 가지는 공통점, 변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창한 변화가 아니고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노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안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요가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이 생각하는 방법을 변화시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요가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지 또 안경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어떤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브랜드들의 공통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매력적인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철학, 또 자신의 신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꿈이 없는 브랜드라면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브랜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이야기, 이것이 브랜드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력적인 주인공을 자신의 어떠한 신념과 능력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4가지 꼭지로 브랜딩 for now, 지금의 브랜드는 어때야 하는가, 지금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브랜드는 어때야 하는가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세계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브랜드가 이 존재하는 맥락, 이 맥락을 이해하는 나만의 관점과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브랜드의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기능으로 또 어떤 제품의 성능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고요.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철학에 동조하고 이 세계관에 동조하는 파트너, 팬을 모으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세계관을 새로 세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브랜드가 남들과 차별을 될 때만이 내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른 나만의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 나만의 다른 관점에서 도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세워라 라는 이 관점에서 위라는
이 프로젝트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윈을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되게 식상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마케팅 다른 강의에서 들으셨던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이고요. 실제로 이 윈하는 프로젝트는 직접 저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인터브랜드 도쿄 오피스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도 이제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재미있었던 것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그때 이 브랜드가 탄생되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독립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닌텐도가 암살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정해보자.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 세계는 바로 당시에 엑스박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브랜드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 콘솔 게임이잖아요. 집에서 하는 콘솔 게임인데 이 게임은 누가 하느냐? 남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게임은 뭐냐? 보이십니까? 되게 젊은 20대 남자잖아요. 20대 남자가 정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팬이 될 때까지 혼자서 하는 게 이게 바로 게임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그 세계관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에서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느냐? 그런 20대 페인대가 돼야 되는 이런 남자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은 정말 가장 화려한 비주얼, 아주 복잡한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만이 그 타겟을 이길 수 있다. 그 엑스박스와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닌텐도와 하면서 저희가 같이 잡았었던 세계관, 같이 잡았었던 컨셉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세계관을 잡는 일부터 했었는데요. 우리는 이 세계관을 우리만의 철학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이 세계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이 세계를 어떻게 상징할 수 있을까? 이 세계는 정글이다 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이 콘솔 게임이라는 이 세계는 정글이다. 그리고 이 정글에 무엇이 있느냐면 정글에는 맹수가 있죠. 맹수. 그 맹수가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맹수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맹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더 센 맹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 세계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위너가 되지 않겠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체인저가 되겠다. 라는 것이 당시에 저희가 같이 작업하면서 세웠었던 세계관이었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브랜드들이 맹수라면 나는 그럼 무엇인가? 나는 바로 나비다. 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브랜드의 컨셉, 당시에 진행했던 브랜드 컨셉이 이 정글의 나비라는 컨셉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나는 또 한 마리의 맹수가 되지 않겠다. 나는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었을 때로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노는 거, 우리 어떻게 놀았었는가? 우리가 진짜 20대 남자가 팬이 될 때까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게임을 어려운 거 혼자 우리가 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다 이렇게 단순하고 쉽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만들어졌었던 프로젝트가 그리고 결과가 바로 위라는 그런 프로젝트였죠. 보통 저희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샤넬, 아니면 저는 나이키, 저는 애플 이런 브랜드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런 브랜드들을 왜 좋아하세요? 라고 또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나이키 왜 좋아하세요? 뭐 가성비가 좋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찔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럼 이게 뭐 나이키, 애플, 샤넬 왜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정말 쿨하고 되게 멋지고 그리고 정말 또는 되게 진정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거는 다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죠. 쿨한 사람, 멋진 사람, 진정성이 있는 사람, 가성비가 튼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성비가 좋은 사람, 튼튼한 사람, 또 브랜드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의 파트너, 사람 같은 어떤 동반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다 모든 객체를 다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거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보실 때도 앞에 막 그릴이 있고 저 차 콧구멍이 잘생겼다라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있는 저 차 귀때기 크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사람으로 비유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심리적인 본능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 사실은 오징어 땅콩인데 사람 얼굴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2019년에 제일 핫한 인물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펭수는 펭수.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펭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이 펭수가 2019년 가장 핫한 인물인데 이거를 이 펭수를 보고 펭귄 탈을 누가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펭귄 탈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정말 정말 시대착오적인 얘기죠. 이건 펭귄 탈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펭귄이고 그대로 펭수이고 남극에서 온 EBS 연습생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파트너로서, 객체로서, 사람으로서 브랜드도 그래야 된다. 펭수 다음으로 핫했던 사람이 유산슬. 이 두 번째로 핫한 2019년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유산슬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유재석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유재석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유산슬이 탔습니다. 유재석이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신인상을 탔다는 것이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은 이런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업 예전에는 우리 5대 시중은행이 있었잖아요. 5대 시중은행이 있고 이 5대 시중은행이 사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이 5개 은행 중에 한 명이 고객이 되었었죠. 한 명이 고객이 되는 게 당연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생깁니다. 뱅킹에. 근데 이 신한대도 빠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한은행에 관계도 아니지. 제가 신한은행의 또 이제 고객인데 제가 그걸 왜 뺐을까요? 네. 그렇고 과거에 사실은 국민은행이 네이버랑 경쟁하고 SK 이런 삼성이랑 경쟁하는 시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 완전히 어떤 세계 자체가 전복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는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근데 KB국민은행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조사를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조금은 중후하시고 수트를 입고 계신 약간은 조금 재미없으시고 딱딱한 이런 남자분이 KB국민은행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통은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국민은행이 네이버랑도 경쟁해야 되고 카카오랑도 경쟁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서 과연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지금의 20대를 유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큰 챌린징에 부딪혔죠. 그래서 그렇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나이 드신 분을 내가 좀 젊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나이 드신 분으로 남겨두고 좀 이렇게 젊은 새로운 분을 좀 모실 것인가?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고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자. 이분이 아무리 젊어져 봤자 20대에 어필하기는 어렵겠다.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지만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만든다. 새로운 어떤 우리의 삶의 파트너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브랜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의 정서가 어떠냐? 저는 이제 브랜드라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진하고 무겁고 진지한 것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가볍고 발랄하고 부담 없는 것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이 사명에 다 예를 넣었는데 사명 개발, 저도 이제 인프라코어라든가 일치신권이라든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명들을 개발했어요. 근데 다들 클라이언트분들께서 요청하셨던 것은 우리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진지한 어떤 규모감이 있는 이런 일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는 한 군데도 없으세요. 지금은 다 굉장히 친근하고 좀 재미있고 가볍고 이런 느낌의 사명을 다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정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찌, 정말 명품 브랜드들도 그래서 이
가볍고 발랄하고 부담 없는 것들에 대한 이 시대의 정서를 열심히 반영을 하면서 다시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 스트리트 패션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다시 한번 이 20대들에게 이 정말 죽어있던 브랜드였다가 20대들에게 다시 한번 되살아났던 구찌라던가 스프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림이 원하는 이 세계관은 전복입니다. 전복. 정말 20대들에 의해서 이 기성세대에 반하는 것이 스프림의 세계관인데 이 루비통이라는 명품 브랜드가 스프림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정말 이런 어떤 가볍고 발랄하고 부담 없는 이런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팬디도 젠틀몬스터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젠틀 팬디라는 이런 또 캐릭터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시대의 정서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금 시대의 브랜드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그리고 성공하는 브랜드가 꼭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은 변화를 일으키겠다. 이 브랜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라던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꿈이 있는 브랜드만이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브랜드이고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세계관, 내 스스로의 철학을 그 브랜드의 입장에서 재정의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같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격체로서 브랜드를 고민해 주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대는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소비자, 공급자, 제조자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함께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의 정서, 유연함과 유머와 과감이라는 이 시대의 정서를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새로운 것이 있는가? 사실 새로운 이미지네이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는 이런 어떤 고민이 브랜드라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제가 되돌아보면은 진짜 테슬라 또는 아이폰처럼 이런 획기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게 있었던가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많지는 않던 것 같아요. 거의 수백 개 프로젝트 중에서 5개가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new thing,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는. 하지만 새로운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새로운 것은 없지만 새로운 방법은 있기 때문에 new thing은 없지만 new way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새로움이 있는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브랜드를 한 사람의 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new way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브랜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